네, 안녕하세요. 원자력병원 회계학과 임일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의사라면 알아야 할 핵의학 표적 치료의 최신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이제 핵의학 치료의 특징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도 치료되고 있는 이제 갑상선 암과 방사선 요오드 치료, 그리고 신경 내분비 종양과 소마토스타틴 수용체 표적 치료, 그리고 또 최근에 미국 FDA 승인받은 전립선 암과 PSMA 표적 치료, 그리고 요즘 상당히 많은 이슈를 끌고 있는 고에너지 치료인 알파 핵종 표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약 치료에 대해서 이제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은 상당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잘 해주고 있는데요. 질병이 있는 특정 조직이나 세포에만 모여드는 그런 방사선 동위원소를 환자한테 투여를 하여서 이게 병이 치료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섭취가 되면은 여기 방사선을 받아서 파괴가 되기 때문에 정상 조직의 손상은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영상은 이제 갑상선 암 환자 치료 보시면은 이제 요 갑상선 정상 조직이나 암세포가 있는 목 쪽에 주로 많이 섭취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캔서 테라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표준 치료인 수술이나 엑스터널 빔 레디에이션 트리트먼트가 이제 로컬 치료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시스테믹 치료에서는 이전에 컨벤셔널 키모테라피에서는 이제 메타스타시스 병변을 치료를 합니다만은 정상 조직에도 영향을 줘서 이제 저 핵약과의 이제 특징적인 것은 타깃 테라피가 되고, 요즘은 뭐 케모테라피 에이전트에서도 타깃 테라피 에이전트가 있기 때문에 물론 더 발전된 모습 보입니다만은 이제 이런 것들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것은 이제 의과대학 다닐 때도 많이 들으셨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장점은 타이팅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스마트한 치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부상하는 개념으로 테라노스틱스라고 해서 테라피와 다이그노스틱스를 합성한 합성어가 많이들 사용되고 있는데, 핵약 치료가 대표적인 이런 테라노스틱스라고 생각이 돼서 치료가 되면은 우리가 눈으로 이 환자가 치료되었다, 아니면 치료 전에는 치료가 잘 될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을 직접 잘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갑상선암과 방사선 요오드 치료 말씀을 드리면은 요것은 이제 벌써 70년이 넘었습니다. 뭐 안정적으로 환자한테들도 잘 쓰이고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 요오드 주로 쓰는 장기는 갑상선이나 갑상선 암세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오드에 방사선 동위원소 붙여가지고 환자한테 먹여서 치료를 하고, 환자가 먹게 되면은 요것은 이렇게 갑상선이 남아있는 조직이나 아니면 갑상선 암세포가 있다면은 갑상선 암세포나 이런 것으로 섭취가 되고, 여기서 이렇게 방사선이 나와서 치료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제 환자분 한 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18세 남자 환자로 대학 붙어서 기숙사 검진을 하였는데 조금만 멀티플 렁 노듈이 발견된 환자고, 이제 바이옵시 했을 때 사이로이드 캔서 나와서 사이로이드 수술을 했었고, 방사선 요오드 치료하면은 이제 양쪽 폐에 이렇게, 이게 앞에서 찍은 모습이 뒤에서 찍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섭취가 많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6개월 뒤에 추가로 촬영해 보면 이제 그런 진한 섭취는 별로 없고 이제 약한 섭취만 있고, 그 다음 6개월 뒤에 섭취를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도 섭취가 더 잘 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CT에서 보시면은 이제 렁노듈 동그랗게 있었다가 최대한 많이 보이는 거를 섹션을 골랐음에도 불구하고 잘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고, 심지어 여기 약간 흔적이 있더라도 실제 캔서 세포가, 살아있는 세포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흔적만 남아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상당히 효과적인 치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드렸다고 생각되고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신경 내분비 종양과 소마토스타틴 표적, 수용제 표적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로엔도크라인 튜머의 경우는 패솔로지컬하게 기원 자체가 우리 뉴로액토더멀 오리진의 셀에서 생긴 것들 중에 이런 엔도크라인 기능을 하는 세포들이 튜머가 되겠고, 뭐 여러 장기에 있어서 다양한 암들이 다 뉴로엔도크라인 범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판크레스에서도 뭐 이런 가스리노마, 인슐리노마 뭐 이렇게
아일렛셀에 있는 세포들이 대표적인 그런 튜머가 되겠고요. 이러한 그 종양 중에 많은 부분은 그 소마토스타틴 리셉터를 많이 발현하고 이게 이제 튜머의 그 프롤리퍼레이션이나 이런 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마토스타틴은 원래 우리 몸에서 나오는 물질인데 원래는 뭐 반감기 상당히 짧습니다. 2분, 4분 이렇게 짧은 물질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그 소마토스타틴 리셉터 표적 치료가 가능하다고 생각돼서 이거는 이제 먹는 약으로 1979년도에 합성이 돼서 보시면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유사한 8개의 그 아미노액시드로 이루어진 펩타이드가 있어요. 스몰 펩타이드가 되고 그래서 이것을 8개여서 옥트리오타이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란티오타이드는 이제 이것보다 좀 더 개선된 형태인데요. 이것이 이제 소마토스타틴을 발현하는 뉴로엔도크린 튜머에 섭취된다는 것에 착안을 하여서 이 보시면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먹는 약 그 옥트리오타이드에 세 번째 페니랄라닌 자리에 타이로신으로 바꾸어서 이것을 이제 방사선 동요소, 치료용 동요소 붙여서 치료를 했더니 치료 효과가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뭐 이런 그 개선점이 있어서 환자 치료에 이제 적용되기 시작하였고요. 치료 자체는 2008년 정도부터 유럽에서 치료가 시작이 되었었는데요. 루테슘 도타테이트라고 이 약 보시면은 맨 처음 환자가 치료할 때 보시면은 이제 멀티플하게 뭐 본이라든지 리버 뭐 이렇게 멀티플하게 메타스테스가 있는데 1회 치료, 2회 치료, 3회 치료 이렇게 치료에 갔을 때 이런 메타스틱 병변도 치료가 잘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유럽에서는 이제 동정적 치료에 근간을 두어서 뭐 환자들은 유럽 각국에서 뭐 누적해서 보면은 뭐 1000명 이상, 뭐 2000명 정도 막 이렇게 치료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 비슷한 시기에 저희가 학회를 가더라도 미국에서는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런 그 FDA 승인 받아야 되는 과정을 엄격하게 거쳤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이 방사제품 만드는 회사에서 디자인을 해서 3상 임상 시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포함해서 멀티센터 트라이얼을 하였고 이것을 2017년도에 NEJM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루테슘 도타테이트가 미드갓 뉴로엔도크린 튜머에 대해서 2017년 3상 임상 시험을 통해서 프로오션 프리서바이벌이 확실히 베네핏이 있다는 걸 밝혔고 이 연구에서도 뭐 오버럴 서바이벌이 좀 더 개선되는 것을 보여서 NEJM에 발표를 하였고 2018년도에 미국의 FDA에서도 이 약이 이제 그 FDA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합법적으로 이제 치료가 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우리나라 2020년도에 우리나라 그 한국식약처의 그 승인을 받고 올해 현재는 그 보험급여가 되어서 환자들이 보험급여를 통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활발히 받고 있는 상태고요. 다음은 전립선 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립선 암의 그 내추럴 코스는 뭐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 발견했을 때는 로컬 테라피를 하고 팔로우업을 하다가 이제 리커가 생겼을 때 처음에는 이제 이 프로스테이트 캔서 같은 경우는 이 안드로젠 디프리베이션만 해주면은 또 튜머가 이렇게 잘 자라지 않고 좀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호르몬 치료를 해주다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호르몬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거세 저항적인 캐스트레이션 리스턴트 프로스테이트 캔서가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좀 더 어그레시브한 트리트먼트 들어가서 뭐 케모테라피라든지 뭐 다른 치료 하지만은 이제 결국은 프로덕션에서 환자 사망하게 되는데요. 이런 그 CRPC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PSMA라는 물질을 표적하는 그런 그 방사선의약품 치료가 연구가 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PSMA는 이름은 이제 프로스테이트 스페시픽 멤브레인 안티젠인데 사실은 이게 뭐 일종의 약간은 미스노머이긴 한데요. 사실 요즘 추세로 펑션으로 이름을 붙인다면 오히려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글루타메이트 카르복시 펩티데이즈라는 효소입니다. 이게 이 트랜스 멤브레인 프로틴이 이런 효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맞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프로스테이트 캔서에서 많이 발현을 하지만은 사실은 다른 캔서에서도
발현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상 장기 중에는 뭐 침샘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이런 PSMA 리셉터가 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프로스테이트 캔서에서 특징적으로 관찰해 보면은 PSMA 발현이 그레이드가 높아질수록 그리고 메타스타시스가 있을수록 그리고 호르몬 리프렉토리 프로스테이트 캔서가 될수록 더 발현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한 그 튜머의 네오바스큘라처가 바스큘라리제이션 되는 곳에 또 섭취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과정으로 유럽에서는 좀 더 일찍 뭐 1000명 이상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미국에서는 또 그때도 뭐 연구나 이런 것들이 좀 제한이 많아서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었는데 이것도 하나의 예입니다. 그래서 프로스테이트 캔서 환자에서 멀티플 본 메타시스 있는 환자에서 요 이제 세 차례 치료를 루테슘으로 하였고 점점 개선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이그노스틱 이미지로 평가해 보면은 이 멀티플 메타시스가 많이 좋아지는 것들을 보고를 하였고요. 역시 비슷한 과정에 의해서 제약회사에서 이 약에 대해서 3상 임상 시험을 대규모로 멀티센터 트라이얼을 실시를 하여서 미국에서도 미국 포함한 3상 임상 시험 결과에 따라서 오버올 서바이벌 베네핏이 있다는 것이 밝혀져서 2021년도에 NEJM에 퍼블리시가 되었고요.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미국 FDA 승인 받습니다. 그래서 상품은 플루빅토고 이 회사는 이제 노바티스가 앞서 그 루타테라라는 약으로 뉴로엔도크라인에 한 것처럼 역시 이 약도 FDA 승인을 받아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상업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상태고 우리나라는 지금은 아직 한국식약처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만은 뭐 일반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머지않아서 우리도 이제 이 약을 임상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최신 지견이라고 할 수 있는 타겟티드 알파 세라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서 보여드린 루테슘 치료 같은 경우도 요 베타레이가 나와서 치료를 하는데 이게 이제 캔서의 DNA면은 베타레이가 이렇게 DNA에 브레이키지를 줘가지고 치료가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 전자는 상당히 그 파티클이 작은 파티클인데 알파 핵종은 헬륨이죠. 원자 중성자 두 개, 핵 두 개 붙어 있어. 옛날에 이제 뭐 물리나 화학 시간에 배웠던 그런 것 같은데 이런 파티클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DNA가 더블 스테이지 브레이키지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캔서 치료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고 이것은 6년 전에 독일 하이델베르크 그룹에서 발표한 케이스 시리즈에 있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프로스테이트 캔서 환자가 아주 그 메타세스 심하게 뭐 이런 비셀 메타세스 같이 생긴 것까지 포함해서 있었던 환자인데 앞서 말씀드린 그 루테슘 PSMA 치료를 2사이클을 더 했지만은 일부 줄어든 병변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페리토니얼 리전은 좀 더 증가를 하였는데요. 이럴 때 하이 에너지의 이 액티니움 PSMA 치료를 2차례 정도 했더니 많이 좋아지는 걸 알 수 있고 추가적으로 한 사이클 정도 더 했더니 이제 뭐 깨끗하게 좋아지면서 PSA 밸류도 거의 뭐 노멀라이즈 되는 그런 놀라운 발표를 하였고 이 이후에 이제 이 많은 전 세계에서 이 타깃 알파 세라피 자체에 그 관심들이 쏠리면서 요즘은 뭐 많이 연구도 하고 있기도 하고 연구하려고 시도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그룹에서는 이제 추후에 한 40명 정도 환자 다시 모아가지고 요 초록색이 이 액티니움 PSMA617 치료의 반응 기간인데요. 이전에 뭐 다양한 또 기탁셀이라든지 뭐 다양한 치료를 하고서 프로그레션이 있었던 환자들도 이렇게 좀 더 컨트롤되는 기간이 많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 그 알파 핵종인 액티니움을 이용해서 그 루테슘 도타테이트 치료 이후에 이 뉴로엔도크라인 튜머에서 이제 치료 잘 안 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치료하였더니 이제 63% 정도 오버롤 리스폰스 레이트를 보였다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연구자들은 이렇게 역시 비슷하게 이런 뉴로엔도크라인 튜머가 54세 여자 환자가 이제 이렇게 그 GP 뉴로엔도크라인 튜머
있을 때, 멀티플 메타스테시스 있을 때 역시 그 액티늄으로 2사이클 치료를 했더니 메타스테시스 병변이 많이 좋아졌다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원자력 의학원에서는 저희가 이제 초창기에 별로 이렇게 크게 세간에 관심 있지 않은 2017년도에 이제 이런 타깃 알파 테라피에 대한 프로젝트를 저희가 시작을 하였고요.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기관들이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아마 거의 처음 시도를 하였고 실제로 추진하는 건 현재는 저희가 거의 유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저희는 그 연구자 임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하고 협의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신경 내분비 종양 환자와 그리고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서 액티늄을 이용한 이런 임상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 그 모든 게 계획대로 되면은 이번 달 안에 식약처에 이제 임상 시험 허가를 이제 요청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허가가 빨리 나올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연내에 아마 치료가 액티늄을 이용한 이 알파 액종 치료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핵약 치료의 특징은 이런 그 특정 세포에 모이는 것을 이용한 치료를 하는 것이고요. 뭐 전통적인 갑상선암 치료에도 이용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뉴로엔도크라인 튜머에서도 소마토스타틴 수용체를 표적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도 그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립선 암에서의 PSMA 표적한 핵약 치료는 미국의 식약처를 승인을 받은 상태고 조만간 우리나라에서도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고에너지 알파 액종 표적 치료에 대해서도 이제 임상시험 단계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곧 환자 치료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뭐 상당히 선생님들마다 병원마다 좀 다양합니다. 다양할 수 있는데 일단은 제일 지금 많은 일을 차지하는 거는 그 PET 판독 진단적인 면에서 PET 판독이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뭐 PET 이외에도 뭐 본스캔이라든지 뭐 다른 그런 뭐 심장 마이오카드 스펙트나 아니면 브레인 스펙트라든지 뭐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환자 그 판독하고 그런 게 제일 많습니다. 그런 게 제일 많고 그리고 이제 그 갑상선 클리닉도 뭐 열어서 하시는 핵약과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치료 이후에 그 뭐 수술이라든지 이런 치료 이후에 방사선요도 치료했을 때 뭐 이제 어떻게 뭐 환자 실제 그 치료해주고 그리고 저희가 환자 보는 거죠. 뭐 환자 약 드리고 뭐 부작용이나 불편한 거 있으면 뭐 치료해드리고 뭐 그런 환자 보는 업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최초로 그 인슐린을 그 사람 혈액에서 농도 재가지고 이제 노벨상도 예전에 받았었습니다. 70년대 노벨상도 받았었는데 그래서 인비트로 랩을 또 많이 열어서 환자 그 피검사하는 것도 저희 큰 수입원 중에 하나여서 이제 인비트로 할 경우에는 또 이제 그거 뭐 정도 관리하고 매니지하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환자 외래를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저희들 중에 또 그 수술하시고 사이럴 캔서에서 메타세스 가지고서 계속 치료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어서 그런 그 메타세스노 환자를 뭐 추가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더 외래를 보면서 환자 진료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또 다른 과 선생님들하고 그 커뮤니케이션 많이 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컨퍼런스 많이 참석해서 궁금하신 거 좀 해결 많이 해드려야 되고 새로운 거 뭐 있으면 또 이렇게 한번 하실 수 있게 팁도 좀 드리고 뭐 그런 것도 상당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실제 그 학생 때 핵약과 들으셨어도 뭐
뭐 약을 먹고 치료 좋아지고 뭐 이런 것만 들으셔가지고 실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제일 많은 갑상선암 환자의 경우는 저희가 이제 입원시킬 경우에 환자 입원하셔서 이제 감기약 같이 생긴 그런 캡슐로 보통 약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환자 직접 그 삼켜서 오랄로 드시는 거죠. 오랄로 먹으시고 그러면은 뭐 우리 몸에 흡수가 되면 저절로 이제 병변에 가서 치료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제 해당 병변으로 가서 치료되는 그 베타레이 말고도 우리 이제 몸에서 감마레이가 좀 나옵니다. 감마레이가 좀 나오기 때문에 일정 용량 이상에서는 환자를 일종의 특수병실 비슷하게 치료병실이 있습니다. 그 방사선동요소 치료병실에 입원을 하시고 이제 우리 몸에서 배출이 이제 제일 많이 되는 게 소변으로 배출이 되고 그래서 물을 많이 드시게 입원하시면은 뭐 평소보다 조금 더 물을 좀 많이 드시게 해서 배출을 해서 일정 부분 우리 몸에서 나오는 양이 적어지면 그때 퇴원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입원하신 환자의 경우는 사실은 그 약 먹는 게 제일 큰 프로시저고 나머지는 이제 물 잘 드시고 큰 일이 없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셔서 퇴원하시게 되고요. 하지만 이제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그 요오드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경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오드 시기를 뭐 병원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뭐 2주에서 뭐 3주 정도 요오드 제한 시기를 하게끔 환자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TSH를 자극하는 그런 그 리컴비넌트 TSH가 나와서 TSH 맞고서 환자가 그 치료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런 그 리컴비넌트 TSH 맞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보통 복용하시는 그 갑상선 호르몬을 뭐 한 달 정도 끊고 뭐 실질적으로 끊는 건 한 2주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이제 테트로닌이라고 좀 더 우리 몸에서 빨리 빠지는 그런 그 신steroid를 그런 그 갑상선 호르몬을 한 달 중에 2주 정도는 드리기 때문에 마지막 2주 정도는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없는 상태로 버티셔야 되는데 그게 약간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겟으로 해서 이제 신약이 나온 거죠. 타이로젠이라고 해서 그 TSH 주사 맞으면은 이제 신steroid 아예 안 끊고 그 계속 신steroid를 복용하시면서 요오드 시기는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요오드 시기는 하시고서 이번 기간은 그것도 이제 병원 폴리시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저희 병원 이제 2박 3일 입원하시고 있고요. 만약에 그 법적인 그 방사선 양의 문제가 없을 경우는 1박 2일 입원해서 퇴원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승인을 받은 이제 뉴로엔도크라인 튜머의 그 루테슘 도타테이트 같은 경우는 환자가 이건 이제 주사를 맞아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요것도 이제 프로토콜이 약간 병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현재 표준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거는 환자가 이제 주사를 이 방사선 약품 맞기 전에 키드니를 보호할 목적으로 저희가 그 포지티브를 띠고 있는 아미노액시드죠. 케타이오닉 아미노액시드를 보통 한 두세 시간 정도 먼저 주사를 해줍니다. 그게 이제 키드니 프로텍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루테슘 도타테이트 치료를 하게 되고요. 치료 인젝션은 뭐 우선은 그 보통 이제 서서히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서서히 주사를 하게끔 권고를 하고 있고 현재 많은 병원에서는 주사 맞고서 이제 하루 1박 2일 정도 입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셋업이 잘 돼 있으면은 사실 방사선 양 자체는 갑상선보다도 조금 더 적게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입원을 안 하고 치료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이 앞에 이 전처리 이 아미노액시드 맞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뭐 많이들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하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스테이트 캔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임상시험 단계로 몇몇 병원에서 임상시험 하고 있는 경우는 있는데 가능하진 않은데 뭐 도타테이트와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현재 그 표준 그 프로토콜에는 아미노액시드 보호하는 그 키드니 보호하는 그 아미노액시드
인퓨전하는 것들은 의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는 상태여서 그런 것들은 좀 빠지고 주사를 환자가 편안하게 맞으시고 그리고 이제 방사선약 추정해서 뭐 1박 2일이라든지 뭐 2박 3일이든지 입원했다가 퇴원을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뉴로엔도크라인 튜머의 경우는 지금 8주 간격으로 치료를 4번을 받게 되는 것이고 통상적으로는 이제 주사 맞고 1박 2일 정도 입원을 하시고 퇴원을 하시는 거고요. 프로스테이트 캔서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에서 승인 받은 것으로는 6주 간격으로 해서 6번 치료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원하시고 나서는 역시 1박 2일 정도 입원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